속이 부글부글 끓으시죠. 도로박근혜도 아니고 게다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인데 뭐 여러 가지가 겹쳐서 분노가 있을 겁니다. 100일이 지났습니다. 뭐 저는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뭐 탈원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재벌개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잘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근데 대외정책 부분에서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근데 외교정책은 왜 이러냐, 나름의 제가 먼저 이 정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 정부의 내부의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특히 우리 땅을 이 분단 현실을 사는 진보 세력에게, 평화 세력에게 이 프레임은 현실 정치에서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끊임없는 시그널은 뭐냐, 당신 노무현 2.0 아니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종북 아니냐, 그 다음에 뭘 갖다 대냐면 사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해버린 것이 얼마나 큰 악영향인지, 이게 이제 일종의 두 가지 서를 쓴, 하나는 뭐냐면 사상 검증의 표시가 되는 것,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겁니다. 사드 배치를 조기에 배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는 노무현 2.0이다. 자, 이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압박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컸기 때문에 일단 한미공조는 굉장히 중요하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북한의 저는 도발을 이겨내고, 현실적으로 베를린 구상을 지켜낸 것을 알면 우리한테 이렇게 서운할 겁니다. 아마 거꾸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현안을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섭섭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제가. 근데 문제는 아까하고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황을 관리하면 관리가 되느냐는 겁니다. 국제정치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현상 유지를 하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상황이 더 나빠지죠. 특히 우리가 리소스를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 같은 강국이라면 상황 관리가 되겠지만,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우리가 관리한다고 이 관리가 되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나오고, 그럼 어떻게 가야 하느냐.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뭐냐, 대북 적대시 정책입니다. 철회입니다. 원하는 게 적대시는 아니죠. 철회인데요, 우리한테 묻습니다. 북한은 니들이 대북 적대, 미국을 설득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설득해야 됩니까? 북한을 설득해야 됩니까? 미국을 설득해야 됩니까? 미국을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미국은 대북 적대시를 우리가 철회하라고 하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특히 군부가 배신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미국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됩니까? 군사 공격은 불가능하니까 대화를 외주해야 됩니다. 미국이 대화의 정권을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이걸 미국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도 너무나 아득하고 좀 버거운데요, 이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